나는 다를 줄 알았어요. 65세에 은퇴한 박 선생님 가명은 은퇴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무엇보다 퇴직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서 기대했던 삶과 현실은 한참이나 달랐습니다. 퇴직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건 맞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고 적지 않은 연금도 고정 지출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여유와 낭만의 시작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절박함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은퇴 후 퇴직연금만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좀 더 현실감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본문 퇴직연금만 믿었다가 맞닥뜨린 은퇴 후 현실. 1. 퇴직연금은 생각보다 작다.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연금이란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개념입니다. 매달 수령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보다 훨씬 적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박 선생님도 처음엔 퇴직연금 국민연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달 수령한 금액은 세후 약 180만 원. 서울 기준 월세 하나만 해도 8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에서 이 돈으로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은퇴 후 확연히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가끔 병원에 갔다면 나이 들면서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일이 늘어나거든요. 이 고정비가 은근히 가랑비에 옷 젖듯 지출을 키웁니다. 2. 고정 지출은 줄지 않는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지출이 생깁니다. 주거비, 월세, 관리비, 의료비, 건강검진, 치료, 약값, 생활비, 식료품, 공과금, 경조사, 비지인, 결혼, 부고 등, 자녀 지원금, 결혼자금, 손주 돌봄 지원. 은퇴한 박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못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야 했고 본인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줄어든 소득은 현실 고정비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저축을 갉아먹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계획.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하고 2년쯤 지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 악화로 인해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죠. 병원비와 간병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처음 은퇴 준비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퇴직연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마쳤던 터라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노후 자금을 추가로 인출했고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찾기 위해 소일거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퇴직연금만 믿은 결과 사례 1. 65세 은퇴한 전직 교사 김씨. 퇴직연금 월 160만 원 수령. 부동산 마련 실패로 전세 거주 중. 월세 전환되며 추가 지출 발생. 건강 악화로 매달 병원비 3,040만 원 지출. 결국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르바이트 시작. 교훈 연금만으로는 살아남기는 가능하지만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사례 2. 63세 은퇴한 공무원 이씨. 퇴직연금 월 180만 원 수령. 자녀 결혼자금 3천만 원 지원하면서 목돈 고갈. 치매 초기 진단받은 배우자 간병비로 매달 50만 원 추가 지출. 교훈 자녀 지원과 가족 돌봄은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사례 3. 66세 은퇴한 시청 공무원 박씨. 퇴직연금 월 170만 원 수령. 은퇴 후 문화센터 강사 도전했지만 경쟁 치열로 좌절. 결국 경비원 아르바이트 시작. 월 100만 원 추가 소득. 교훈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은 필수다. 준비 없는 은퇴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려간다.
결론 퇴직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은퇴 전에 알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책임져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저 기본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퇴직연금 외 추가 수입원. 예 부동산, 임대 수입,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일자리. 고정지출 최소화.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구조조정 필요. 예상치 못한 변수 대비. 긴급자금 준비, 건강보험 보완. 은퇴 후 삶의 계획 세우기. 가벼운 일자리, 취미활동, 사회참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 은퇴 준비를 단순히 연금 하나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갈래의 안전망을 만들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준비하는 것. 그게 결국 은퇴 후 인생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퇴직을 앞둔 5060대 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나야 뭐 퇴직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국민연금도 곧 나오고 아끼면 버틸 수 있겠지. 이런 대답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한 징조니까요. 오늘은 이 퇴직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실제로 은퇴 후에 얼마나 버텨주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지, 그리고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1. 퇴직연금 정말 생활비가 되나요? 우리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왠지 든든한 고정소득 같다는 착각이죠. 근데요, 실상을 까보면 이렇습니다. 30년 근속 공무원의 퇴직연금 월 수령액 평균 15만 180만 원. 일반 직장인 퇴직연금 월 수령액 100만 원 내외. 국민연금 추가해도 200만 원 초중반. 여기서 생활비를 대야 하죠. 서울 기준 1인 생활비가 2025년 현재 월 16만 18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검소하게 살 때 기준이에요. 외식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줄이고 아픈 것도 참으면서 살아야 가능한 수준. 게다가 2인 가구, 즉 부부 기준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소 25만 3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이걸로 겨우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퇴직연금은 생존용이지 행복용은 아니라는 거죠. 2. 퇴직 후 고정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또 하나, 은퇴를 앞두고 대부분 기대하는 게 있어요. 퇴직하면 돈 쓸 일도 줄겠지. 출퇴근 안 하니까 교통비도 줄고 점심값도 안 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줄어드는 교통비나 식비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지출이 있어요. 바로 주거비, 전세, 월세, 관리비, 의료비, 정기검진, 약값, 통원치료,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경조사비, 지인 결혼, 장례식 참석, 특히 의료비. 나이 들수록 몸은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픕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디스크 같은 만성질환 하나쯤은 기본 탑재 상태가 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6세 부부가 있는데요. 퇴직 후 의료비로 매달 평균 40만 원을 썼어요. 치과 치료, 안과 진료, 정형외과 물리치료 등등. 이걸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무서운 고정 지출이 은퇴 후 삶을 서서히 파고듭니다. 3. 은퇴 후 인생 변수를 무시하면 무너진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바로 변수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요청,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 악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노후 주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 선생님 경우도 허리 디스크 터지면서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까지 쌓이니까 퇴직연금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변수는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퇴직연금만 믿고 아무 대비도 없이 은퇴하면 이런 변수 한 번만 터져도 바로 무너집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퇴직연금의 한계. 65세 전직 교사 김씨 이야기. 퇴직연금으로 매달 160만 원 수령. 나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전세 계약 만료되면서
보증금 올려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던 김 씨는 부득이하게 월세로 전환. 월세 80만 원 나가고 공과 금생활비 60만 원 나가고 의료비 20만 원 나가고 남는 돈이 없어요.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추가 수입. 겨우겨우 생활 유지 중. 63세 전직 공무원 이씨 이야기. 퇴직연금 국민연금 합쳐 매달 210만 원 수령. 자녀 결혼자금 3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나도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도 손주 돌봄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손주 돌봐주면서 매달 교통비, 식비, 돌봄 비용까지 추가 지출. 게다가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간병비까지 발생. 한마디로 퇴직연금, 생활비 커버도 힘들어진 상태. 66세 은퇴한 시청 공무원 박씨 이야기. 퇴직연금은 나쁘지 않았어요. 월 170만 원. 은퇴 후엔 소일거리 삼아 문화센터 강사하려 했죠. 근데 은퇴 인구 급증으로 문화센터 경쟁이 장난 아니었어요. 수백 명 몰려서 면접만 봐야 하고 강사료도 팍봉. 결국 박 씨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월 100만 원 추가 수입, 새벽 근무까지 해야 했지만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연금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안정된 수입원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야 해요. 방법 1. 퇴직연금 외 추가 수입 만들기. 소형 임대 부동산 투자. 온라인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일자리 번역 글쓰기 상담. 은퇴 후 가능성 있는 소자본 창업 준비. 퇴직 전에 미리 일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핵심입니다. 방법 2. 고정지출 최소화. 주거비 절감 지방 이주, 소형주택 전환.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신비 공과금 최적화.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야 은퇴 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방법 3. 비상자금 확보. 최소 1년치 생활비, 비상자금 따로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 사고 대비 자금 확보. 변수에 대응할 완충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6. 결론 은퇴 준비하면 두렵지 않다. 퇴직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낭패 본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일한 당신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진짜 삶을 즐기려면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 노후의 전부가 되어주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스스로 경제적 주체가 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준비 하나가 당신 은퇴 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